미국에서 초대형 히트돔에 갇힌 용광로 폭염이 7월 말에서 8월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백악관과 아마존,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첨단 대기업들이 AI 인공지능에 각종 보호장치를 장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건강보험이 있어도 정신건강치료에선 비용 커버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대도시들에서 자동차 도둑이 올 상반기 6개월 동안에도 30% 이상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문건 재판이 내년 5월에 시작하는 것으로 결정돼 차기 대선 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에서 초대형 히트돔에 갇혀 용광로 폭염에 시달리는 위태로운 고통이 7월 말은 물론 8월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화씨 103도, 섭씨 39도에서 화씨 125도, 섭씨 52도 사이의 용광로 폭염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민들이 매일 8천만 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고 폭염경보와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에 사는 인구는 1억 1,60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전역 거의 전부를 천장으로 하는 초대형 히트돔에 갇혀 미국민 1억 명 이상이 한 달 이상 극히 위험한 용광로 폭염을 겪고 있습니다. 용광로 폭염은 금년간 완화될 조짐을 보이지 않아 이달 말은 물론이고 8월 초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국 기상센터는 경고했습니다. 21일에도 화씨 103도, 섭씨 39도에서 화씨 120도, 섭씨 52도 사이에 가마솥 폭염을 겪고 있는 미국민들은 전체의 23%인 7,700만 명에 달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폭염 경보와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에 사는 미국민들은 1억 1,6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데스밸리는 화씨 133도, 섭씨 56도를 찍어 꼭 100년 전인 1923년에 화씨 134도 기록에 도달했습니다. 주요 도시들의 최고 기록 신기록도 잇따라 갱신되고 있습니다. 네바다의 라스베가스는 화씨 116도, 플로리다 잭슨빌은 113도, 애리조나 피닉스는 111도를 기록했습니다. 피닉스는 화씨 110도, 섭씨 43도의 폭염이 21일째 이어지고 있고 텍사스 엘파소는 화씨 100도, 섭씨 38도 이상의 폭염이 35일째 계속돼 예전의 23일 신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미국의 용광로 폭염을 오랫동안 몰아치게 하는 초대형 히트돔은 6월과 7월 한 달 동안 남동부와 남서부인 플로리다, 텍사스, 애리조나, 네바다 등 선벨트 지역을 중심으로 하다가 지금은 그 위쪽인 중서부 지역으로 대폭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네바다 르노는 108도, 콜로라도 그랜드 정션은 107도, 유타 솔레이크 시티는 106도로 지역 신기록을 깨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와 엘니뇨 현상이 겹쳐 미국, 나아가 지구촌을 강타하고 있는 이번 용광로 폭염은 향후 7일 내지 10일간 예보에서도 지속될 것으로 나타나 7월 말까지는 거의 완화되지 않을 것으로 악시오스는 전했습니다. 초대형 히트돔의 중심지로 새로 잡고 있는 중서부 지역에서는 적어도 8월 초까지 폭염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경고되고 있다고 악시오스는 밝혔습니다. 7월 말부터 8월 초 사이에는 텍사스와 플로리다 등 사우스 웨스트 지역에서 다소 폭염이 완화되는 반면 그 위쪽으로 옮겨져 중서부 지역이 내주 최고의 폭염에 시달릴 것으로 국립기상센터는 경고했습니다. 100년 만에 최악의 폭염으로 기록되고 있는 이번 용광로 폭염은 지역별로 극심한 가뭄과 집중폭우, 나아가 허리케인을 몰아치게 만들어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낼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백악관과 아마존,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첨단 대기업들이 적지 않은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AI 인공지능에 대한 우려를 줄이기 위해 각종 보호장치를 장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무차별 복제 악용을 막을 수 있도록 AI로 만들어내는 제품에 워터마크 등으로 표시하게 하고 잘못된 정보의 확산, 인류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기능을 사전 차단하는 첨단 보호장치를 마련하게 됩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AI 인공지능이 검색 엔진 등에 탑재되면서 인류에게 획기적인 편리함을 안겨주는 동시에 자칫하면 무차별 복제로 악용되고 잘못된 오정보를 확산시켜 대혼란에 빠뜨리며 심지어 인류의 상당한 기능, 일자리를 없애버릴지도 모른다는 공포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을 중심으로 AI 인공지능을 규제하고 제한하며 보호장치를 장착시키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아마존과 구글, 페이스북의 메타, 챗GPT로 선도하고 있는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 등 7대 인공지능 첨단 대기업 대표들과 만나 AI 보호장치를 마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백악관과 이들 7대 회사들은 AI 인공지능 제품들을 개발하고 생산하며 배포하는 동시에 규제하고 보호 장치도 장착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규제 기본 합의를 채택해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AI 인공지능 제품들을 앞장서 개발해내놓고 있는 첨단 대기업들은 자발적으로 최고의 기준을 정해 기술 혁신으로 미국인들의 권리와 안전을 해치는 일이 없게 보호장치를 책임지고 장착시킨다는 약속을 이행하게 됩니다. 새 인공지능 규제 방안이 가동되면 첫째, AI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지는 정보 제품 등에는 워터마크 등을 나타나게 해서 누구나 인류의 창작품이 아니라 AI가 내놓은 작품임을 알게 합니다. 인공지능이 쏟아내는 제품으로 학교 수업부터 연구 논문에 이르기까지 창작품을 구별하기 어려워 대혼란에 빠질 우려를 막으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둘째, 각 회사들은 인공지능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독립적인 전문가들로부터 보안 테스트를 거치게 되며 AI 기술에 예기치 않은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신제품 정보를 정부나 통제기관들과 공유하게 됩니다. 셋째, AI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품에서 편견과 차별, 사생활 침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장치를 연구개발에 장착하게 됩니다. 넷째, 암치료와 기후변화 대처 등에 AI 인공지능을 활용하도록 배포하게 됩니다. 바이든 백악관은 우선 7대 회사들과 합의하고 이를 행정명령으로 명문화하게 되며 연방의회에서 초당적인 입법으로 법제화해서 새로운 AI 인공지능을 개발에 활용하는 동시에 위험은 최소화하는 보호장치를 장착시키고 규제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에서는 건강보험을 갖고 있어도 정신건강치료에선 비용 커버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에서 치료비를 커버받지 못하고 있는 비율은 육체치료는 32%인 데 비해 정신건강치료는 57%나 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정신건강 문제로 상담받고 치료받는데 건강보험들이 상당 부분 비용을 커버해주지 않고 있어 심각한 문제로 떠올라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건강보험사들은 육체 건강에 비해 정신건강 치료 커버가 매우 적고 성인 환자 전체보다 청소년 커버에선 더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간보험과 정부 운영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를 종합한 결과 전체 성인 환자들에선 건강보험으로 커버해주지 않고 있는 비율이 육체 건강 32%인 데 비해 정신건강은 57%에 달했습니다. 더욱이 청소년 환자들의 경우 건강보험으로 커버해주지 않고 있는 비율이 육체 건강은 17%로 가장 적지만 정신건강은 6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역으로 정신건강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청소년들이 상담과 치료를 받으려 할 때에는 69%나 건강보험에서 커버받지 못해 가정에서 비용을 거의 전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에서 정신건강 문제는 근래 들어 펜타닐과 같은 마약성 진통제 등 약물 중독, 우울증, 가정이나 총기폭력, 극단적 선택, 충동 등에 많이 시달리고 있는데 정작 건강보험에서는 비용 커버를 대부분 해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건강보험만을 믿고 정신건강 문제로 정신과 의사 등 전문의와 상담하고 치료받으려는 환자들은 보험 커버가 거의 안 된다는 소리를 듣고 빚 늘리기냐 아니면 절망이냐 가운데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본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신용카드로 상당한 진료비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빚을 늘리게 되거나 아예 치료를 포기하고 절망에 빠지게 된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개탄했습니다. 건강보험사들이 정신건강치료에 많이 커버해주지 않게 된 배경에는 미국 전체에서 정신과 의사 등 스페셜리스트가 부족해 인네트워크 의사들이 거의 없는 지역이 많아 막대한 비용을 물지 않으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민들의 3분의 1인 1억 명 이상은 정신과 전문의가 한 명도 없는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대도시 지역에 있는 정신과 전문의들 중에 상당수는 다른 의사들에 비해 13 내지 20%나 덜 받고 있는 인네트워크에 속하지 않고 행정처리 비용만큼 할인해주며 환자들을 직접 받아 치료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2008년부터 육체 건강과 정신 건강을 동등하게 치료하고 진료비도 커버해줘야 한다는 법률까지 제정돼 시행되고 있으나 거의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보완책이 절실하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밝혔습니다. 미국 대도시들에서 자동차 도둑이 올 상반기 6개월 동안에도 30% 이상 급증해 극성을 부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도난 방지 장치의 보완에도 불구하고 기아 현대차들이 여전히 집중 타겟이 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안희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에서 자동차 도둑이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에도 전년에 비해 33.5%나 급증하며 기승을 부렸습니다. 악시오스가 21일 보도한 올 상반기 6개월간 미국에서 보고된 자동차 도난 사례를 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3.5% 늘어났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2만 4천 대가 더 도난당한 겁니다. 미국에서 보고된 자동차 도난율을 보면 올 6월 말 기준 인구 10만 명당 86.6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50대를 약간 넘었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급등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욕주 업스테이트 지역이 가장 많이 자동차 도둑이 극성을 부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 로체스터에서 자동차 도둑이 가장 많은 355%나 급증했으며 서쪽에 있는 버팔로에서도 135% 늘어났습니다. 오하이오 신시내티에선 162% 늘어났고 일리노이 시카고에선 130% 증가했습니다. 워싱턴 DC에서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6%나 늘어나 자동차 도둑이 여전히 극성을 부리고 있는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조지아 애틀란타는 전년보다 6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비해 시애틀은 17%, 샌프란시스코는 11% 소폭 늘어났습니다. 반면 보스턴과 피닉스는 3%씩 줄었으며 로스앤젤레스는 자동차 도난이 전년보다 10% 감소했습니다. 미네소타 세인트폴이 가장 높은 41%나 급감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자동차 도둑들은 기아 현대차를 집중 타겟으로 삼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기아 현대차의 도난 방지 장치가 구식으로 소문나면서 틱톡 등을 통해 기아 현대차 훔치기 경쟁까지 벌어진 바 있습니다. 기아 현대차는 올 초에 새로운 도난 방지 장치를 탑재했으나 아직도 집중 타겟에서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올 1분기 석 달 동안 신고된 도난 차량 5,110대 가운데 절반을 넘는 58%가 기아 현대차인 것으로 악시오스는 지적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 문건 불법 소지 혐의에 대한 연방법원의 재판이 내년 5월에 시작되는 것으로 결정돼 차기 대선 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측과 특검 측의 입장을 절충한 것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서는 내년 3월 공화당 경선의 승부가 판가름 난 후에 재판이 시작돼 다소 유리해진 것으로 보이나 1월 6일 의사당 점거 사건부터 재판이 시작될 수도 있어 속단하긴 어려운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문건 불법 소지 혐의에 대한 연방지방법원의 재판 시작일이 2024년 5월 20일로 결정돼 그의 공화당 경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유불리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기밀문건 사건을 맡은 플로리다 남부 연방지법의 에일린 캐넌 판사는 이번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을 2024년 내년 5월 20일부터 마이애미에서 북쪽으로 2시간 반 거리에 있는 포트 피어스 연방법정에서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대선으로 연기해달라는 트럼프 측과 오는 12월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특별검사 측의 주장을 절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해 지명됐던 캐넌 판사는 친트럼프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측돼 왔는데 절충한 재판 일정을 최종 결정하면서도 공화당 경선 일정을 고려해보면 다소 유리하게 잡아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첫 재판이 시작되는 내년 5월 20일은 주요 격전지인 조지아주의 공화당 경선 하루 전날이지만은 그보다 앞선 3월 5일 14개 주 경선이 동시에 치러지는 이른바 슈퍼파일 승부를 비롯해 승패 윤곽이 드러난 후가 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3월 경선에서 공화당 대통령 후보에 근접하는 승리를 거둔다면 5월 20일부터 시작되는 재판에서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게 돼 유리해진 재판 일정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트럼프 사법 리스크들이 잇따라 재판에 올라가기 때문에 기밀문건 재판 일정만으로 유리해졌다고 속단하기는 이른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밀문건 사건보다 더 무거운 혐의가 될 수 있는 1월 6일 의사당 점거 사건과 관련해 대선 결과 뒤집기에 개입한 혐의로 금명간 잭 스미스 특별검사로부터 형사 기소당할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지난 일요일 밤 잭 스미스 특별검사로부터 1월 6일 의사당 점거 사건 수사에서 자신이 타겟이 되어 있다는 이른바 타겟 레터를 받아 곧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8월 중에는 조지아주에서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형사 기소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1년 1월 조지아 주 국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조지아에서 승리한 게 확실하다며 내 표를 찾아내라고 압박한 녹취가 이미 공개돼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극우 단체들에게 의사당 점거를 부추겼거나 개입한 혐의가 드러난다면 차기 대선의 공화당 선두주자 위상이 크게 흔들릴지도 모른다는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